자, 13번. 내 종잣돈이 10배가 되면 얼마 좋을까? 예로 종잣돈 1,500만원이 1억 5천 되면, 여러분 통장에 1,500이 있는데 1억 5천 된다고 하면 좋겠죠? 우짜면 될까 그게? 자, 이런 겁니다. 의령에 집이 나왔는데 이런 집이 지금 보니까 건저당이 3억 9천이 되어 있어요. 3억 9천이 분께는 이 조합에서 3억 1천을 청구한 거 보니까 아마 대출이 3억 나온 것 같아요. 3억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가구 살고 이런 건데, 자, 12에 10 돌더라라. 제 동기 중에서 삼성그룹이 이번에 폐지한 사람이죠. 그냥 은행에 집을 지어서 오락해서 갔어요. 가니까 막 세서봉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이제 부부들 모여서 한번 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못해요. 예? 자, 봅니다. 요거는 4억 8,400이 1억 5,300에 팔린 겁니다. 4억 8,400짜리 감정이. 자, 땅도 260평의 건물인데 4억짜리가 한 5억 됩니다. 5억쯤 되는 것이 1억 2,600까지 때렸고, 요런 거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 동기가 삼성에서 퇴직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갖고 짓다간 그 집을 보면은 요거도 못하다. 나는 오히려 요거 사겠어. 보세요. 이 5억짜리쯤 되는 건데 낙찰은 얼마 안 됩니다. 집이 좋죠? 새로 지은 기고, 그죠? 지었는데 대출이 얼마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쭉 보니까 임차인이 두 가구가 있고, 자 봅니다. 이게 건저당이 3억 9천이고 청구 금액이 3억 천이다. 이 무슨 말인가 이거?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3억 9천 130% 설정을 했고, 원금은 얼마 났다고요? 3억이 나온 겁니다. 3억 나왔은 게 30%하고 3억 9천을 설정 해갖고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를 였는 겁니다. 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경매를 였는데, 그럼 이 집은 대출이 3억 나간 집이에요. 대출이 요건 3억 대출 나간 집입니다. 이 집이. 알겠죠? 자, 이 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낙찰 안 됐다 그러면 낙찰 받았고 마음 주겠습니까? 지금 1번은 마음 되겠습니까? 주택은 매긴 되겠죠? 그 친구처럼 전원주택이라 하고 5억씩 돈을 들여갖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고마 1억 몇천 사갖고 있는 게 훨씬 좋다. 경매를 배운 사람 같으면 좋고, 그럼 주택연금을 몇 개 더 좋겠죠? 그죠?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예로 한 5억 정도 연금을 받아내면은 성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잔금을 치룰 때 내가 요 돈이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90%가 1억 5,300에 1,200면 한 1억 4천 되겠는데 1억 4천 좀 대출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아까 3억짜리죠 원래. 3억 대출 한 집이에요. 근데 1억 4천 정도 해더라고 하면은 내가 봐도 해주겠습니다. 내가 신하는 지임자로 오케이 해주라. 네 점에도 없고, 우리가 보통 한 3억까지 대출 나올 수 있는 집인데 60%, 그죠? 5, 6, 30. 보통은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60% 보통 보거든요. 방백이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5위만 3억 정도는 한다. 대강. 그게 요건 이제 1억 4천 나갔으니까 대출에 들어갔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10%밖에 더 그렇습니까? 지금 90% 대출 된다 아닙니까? 잔금 치렀어요. 치르고 한 6개월 지나면은 옆에 저기 은행에 여기 어디 단위농협 가서 자, 요 집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경매 좀 싸게 샀지만은 이 돈이 한 1억 정도 좀 더 필요한데 추가 대출 되느냐? 기본 대출은 뭡니까? 1억 4천이다. 추가 대출은 요청하는 1억. 그럼 합계 2억 4천.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1,500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뭐합니까? 사돈 집 있어. 그러면 야 나는 저 은행에 별장 하나 있어. 여는 거. 맞잖아 지금. 6개월 지나서 또 다녀와서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자 대출 추가 대출 1억 좀 안 될까 하기에 해주잖아요. 해주잖아. 자, 그 다음에 1층에 전세 놨고 2층에 전세 또 날 수가 있겠죠. 한 3, 4천만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돈 갖고도 얼마든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연구가 된다. 가능한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하다.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 그림이 자꾸 이렇게, 이가 비어버렸죠. 자, 14번, 14번. 14번 보면요.
이게 이제 460만원에 샀는데, 지분을 샀는데, 나는 100분 24를 460 줬는데, 900만원 배당이 되더라. 거의 배 정도. 자, 내가 살 때는, 여러분이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71평에 지분을 샀는데, 460 샀는데, 전체 경매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가 경매가 되니까, 내 지분의 모가치는 900 정도. 그러면 460하고 900 받으면 더블 되죠? 그러면 거의 한 1년 만에 거의 배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예로 4,600이었는데 9,700이 배당되더라, 이거. 그럼 좋은 거죠? 그럼 그때, 여기에 이제 지분 경매. 요거는 지분 경매는 다음에 이제 지분 때 상시도 한 이틀을 거쳐서 할 겁니다. 뭐 그때 들으시려 하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지금 15분입니다. 15분. 15분도요. 근데 이게 왜 그림이 이렇게 왜 자꾸 들어놓네. 여러분 그림에 뭐 나왔죠? 여러분 잘 보이네. 화면만 좀 그렇겠네. 자, 봅니다. 법인이 632만 낙찰받아가지고 11개월 후에 2천만원 배당을 받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15에 50084. 자, 보통은 이 경매가 나오면요. 전체 경매 나옵니다. 전체가 나오면은 적당히 팔려요. 1차에서. 자, 봅니다. 이 보면 이제 진전면에 대지가 107평인데 이 건물은 사실 없어요. 이제 누가 공유물번호 소송해서 법인에서 이렇게 경매를 넣어주니까 이게 107평이 얼마에 팔리느냐? 4,700, 6,100에 팔려요. 그래서 요 원천을 보면 이래요. 보통 보면 땅이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노란기 붙어 있는 게 좋은 땅이죠. 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다시요. 요런데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 요런데 땅이 나왔더라 하면 별로야. 멀리 있는 건 아니죠. 당신 마을에 같이 여기에 집이 여기도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러거든. 이 땅이 나왔구나. 땅이 107평이네. 대지네. 좋네. 평당 보통 한 90만원씩 100만 하던데 6,100에 내가 사면 평당 60만원 사는 게구나. 적당하다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 가나 하면은 요거 봅니다. 옷이 지분이 경매가 나왔는데 요거를 법인서 나타납니다. 이 부산의 법인입니다. 경매 전문 법인 3분을 낮춰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유물번호 소송을 해서 배당 아까 2천만원에서 3분의 1, 2천만원에서 3분의 1, 6천만원에서 3분의 1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배당받는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람을 잘 배워야 돼요. 법인 거. 자, 법인이 대지가 35평 지분이 나올 때, 지분이 나왔습니다. 이 지분이. 이거 나왔을 때, 부산에 있는 법인이 딱 쳐다보기에는 여기 이제 지분이 이쪽 왼쪽에 나왔다. 왼쪽에. 이 나왔는데, 여기 지분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보니까 이게 1300짜리가 500 들었더라.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그 내가 샀다. 600 주고. 그럽니다. 샀는데, 잔금을 치라요. 잔금을 2014년 연말에 냅니다. 자, 잔금을 그럼 치르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잔금 치르고 해야 될 게 뭡니까? 해야 될 것이, 이제 요거죠. 공유물번호 소송하죠. 소송을 해서, 요 보면은 이제 법인이, 안 되겠네. 법인이 이제 공유물번호 소송을 해서, 그죠?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자기가, 공유물번호 소송을 해서 전체 경매로 넣어주니까, 법인이, 전체 공유물번호에 대한 경매로 이제 자기가 진행을 해주니까, 일반인들이 6,100에 팔리더라. 그래서 내 모가치가 3이니까 한 2천만원 배당이 되더라. 법인에서. 그러면은 600만 주고 산 것이 2천만원이 되면은 잘 샀다? 못 샀다? 잘 샀죠? 그럼 잔금 넣은 거는 2014년 12월 달인데 잔금을 넣었는데
받고 배당을 보면은 2015년 10월 11월 달이더라. 그럼 뭐 1년 지났다 안 지났다? 조금 안 지났죠? 자, 잔금 넣은 거는 2014년 12월인데 배당을 받는 거는 2015년 11일이더라. 그럼 11달 걸리죠.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개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같으면 세금 몇 프로죠? 1년 미만에 55%. 그냥 1년 안 있으니까 55%다. 55%. 그죠? 상가나 토지는 55%죠. 55%. 자, 그러면 법인은 왜 법인 받습니까? 이 사람? 왜 받습니까? 2천만 원 남기도 나 우리 종업원 인건비하고 뭐 1년 동안에 경비성기 뭐 오히려 2,500 썼습니다. 나는 남은 게 아닙니다. 이래 비면 10원도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법인하고 요새 또 배운 건 매매 사업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낙찰 받고 세무서 가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을 낙찰 받아서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 법인을 받아서 법인세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를 해서 사업소득세 내는 방법. 그러면 가운데 것도 괜찮겠다. 그거는 이제 55%는 개념이 없죠. 55%, 44% 누진세. 55%, 44% 하면 바로 누진세로 가버리죠. 매매 사업자 하면은. 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누진세로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부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에 이제 한빛 경매, 우리 김영동 씨라고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포스텍 경매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뭐합니까? 하는 물어보면은, 자기는 지분만 돼. 다른 거 안 돼. 지분만 돼, 지분. 수익률은 하기에는 1년에 한 100% 된대. 1억 갖고 하면은, 1년 뒤에 2억 된대. 연말에 보면은, 2억이 된대. 그럼 연수익 몇 프로입니까? 100%면 100%. 여러분, 정기연금리 지금 5%입니까, 지금? 그죠? 5%인데, 뭐 1억 년면 한 500만원 연말에 떨어지는데 지는 1억 년 오면 한 1억 정도 붙더라고요. 자, 공유 지분만 쭉 해보니까 단점이 법무사 몇 개 찍어 다 한대요. 하는데 이제 송달이 안 될 때 그때 골치 아프대. 캐나다 가버렸다. 5명 중에 3명이 주소 캐나다 이럴 때 이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이럴 때만 조금 문제고 국내에 있는 거는 다 잘 돌아간대요. 잘 돌아간대요. 자,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고 16번 봅니다. 지분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자, 16번에 보면은 닥터 부인이 연락 왔어요. 요거 사겠다고, 요거 사겠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자, 보자. 13에 3008 봅니다. 서울서 전화 왔어요. 저 LBA 경제연구소를 통해가지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닥터 부인이 요거를 사고 싶대요. 자, 한번 봅니다. 뭔지. 경주 교동에 조그만한 이런 집입니다. 집이에요. 요거를 닥터 부인이 사겠다. 닥터 부인이 무슨, 이게 뭐 좋다고. 자, 여러분, 이 주문은 가능한다, 안 가능한다, 이거. 원장님 주문은 막 기웃하기는 아니죠. 갈까 말까. 이 망설일 거를 사겠다고 저한테 연락 온 겁니다. 닥터 부인이. 그래서 봤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닥터 그 협회에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한 적이 있대요. 요석궁에서. 이 아주 유명한 이 진주 교동에 백가옥에 있는 그 안에 식당이 있는가 봐. 비싼 식당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식사를 하고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이게 막 관광버스가 다니고 하면서 이 길입니다. 앞에 여기입니다. 요거. 그 당시에는 그림이 요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겠습니다, 사기요. 재미 놓으면. 에이, 저 마하게 사겠지만, 전자도 올리고 자기가 해봤더니,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 집이. 한번 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괜찮으니까, 그 집에다가 이제 판매점을 해가지고, 단팥죽도 팔고, 자기가 닥터 이제 부인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사람도 만나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외국인도 오고, 한국 사람 만나고, 여기서 이제 단팥도 팔고,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봐 사겠다는. 근데 대서가 떨어졌을까? 몇 명 들었다고요? 62명. 1700짜리가 1억 6천에 팔렸어요. 결국, 우리는 떨렸어요. 떨렸는데,
뭐 평당 한 400만원 32평이니까 한 3, 4, 12, 3, 5, 15 뭐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 평당 한 500만원 주고 샀다. 그래도 당금 다 넣었잖아. 대금 넣었잖아. 그죠? 좋다고 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는 그냥 이런만 들른다 보지 마시고 전자지도 가서도 한번 보고 이게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쭉 보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뭐가 요습궁도 있고 뭐 어이구 이게 뭐 안에 교동 채시 고택 안에 있는 집이구나 옛날에 그래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야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냥 요거를 이런 준서로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내가 그려보면은 이제 그 정도 주고 사도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죠? 자, 그다음 봅니다. 아까 이거 했다죠. 시골에 전원주택 신축은 하지 마자.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본 한 860만 채, 한국도 한 200만 채까지 나온다. 빈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가 여러 이제 지방 이렇게 가보면요, 뭐 창원이야 뭐 인구 한 110만 명 가까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근교 뭐 쭉 많죠 주변에 경남 서부 경남 쭉 가보면 조그마한 이 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짓고 전원주택 진다고 뭐 한 5억씩 주고 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그럴 바에야 오히려 이렇게 낙찰 받아 가는 게 낫지. 그 돈 가지고 그죠? 하면 좋은데 이런 시골의 전원주택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낙찰 받을 때도 그거를 감안해서 인구가 자꾸 소멸되거든요. 여러 뭐 지금 가보니까 60대 70대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20, 30년 지나면은 거의 사망하고 그거에는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소멸되면은 뭐 상가고 뭐고 아파트고 전부 다 그냥 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성경매도 그 가보면은 섬에 사람이 많이 오는 섬이 있어요. 연대도 만지는 데는 뭐 가보면은 통영시에서 10분이니까 배가 수시로 30분에 왔다 갔다 돼요. 그 만을 해가지고 그거 누가 뭐 해수장도 있으니까 뭐 저도 수영도 저도 거기 가서 가봤으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사놓으면은 좋다네. 그 사람이 모이는 데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자, 그 다음 봅니다. 근데 그림이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지? 자, 이제는 교재는 잘 보이죠? 교재는 보이는데 변주모씨 왜 이러지 이게? 한 번씩 이래. 자, 봅니다. 20에 8957 자, 이게 그냥 보세요. 그냥 14억짜리 샀어요. 내가 샀는데 주택연금으로 내가 12억밖에 안 나오네. 12억으로 만약에 계산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예로 65세다 보자. 65세 쭉 갑니다. 65세에 가면은 이 라인에 이거네. 자, 65세 사갖고 요 주택 맡기면은 평생 260만 준대. 예로 이 집을. 그럼 한번 낙찰 받아볼만 하죠? 그죠? 낙찰 합니다. 예로 65세에 한 3억 5천 낙찰 받아서 평생 한 260만원 준다 하면은 한번 연구해볼만 해요. 여러분이 3억 5천 투자해갖고 상가 사가지고 평생 260만원 달세 받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0만원 받기도 쉽지 않아요. 3억 얼마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8957 하나. 그래서 난 내가 55세는 193만원, 65세는 260만원. 평생 연금을 받았겠다. 20에 8957 하나. 자, 주택연금은 뭐 살면서 저희가 살면서 임대도 월세도 받아가면서 아까 260만원 받고 이런 거다죠. 사는 거 공짜, 월세 받는 것도 공짜. 주택연금 260만원은 막 평생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이게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봅니다. 같이 가평에 보니까 주택인데 주택이 몇 평이죠? 토지가 1500평 작지 않다요. 건물이 80년. 자, 이래서 누가 미납을 하고 미납을 두 번 했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분 나쁘단 말인가? 왜 내 혼자 들었을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미납이 두 번 오고 하면은 보통 유찰이 잘 돼요. 보통 보면
또 떨어지면은 또 이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요거는 사야 돼. 결국은 사야 되는 맞는데 한번 봅니다. 같이. 자, 문제가 뭘까? 예리한 사람 보세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쭉 떠보세요. 자, 문제점 찾습니다. 문제점. 자, 길은 여기 이제 경매 물건이니까 요까지 길이 접근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다른데 별 뭐 큰 그건 없겠죠. 보니까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도로 요까지 되고 건물도 이게 딱 크가난 건물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집은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대지만 1500평이고 1, 2층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는 놔두고요. 단독주택이 있고, 땅값이 11억이고 건물값이 한 3억 되고 이렇다죠. 이래가지고 한 14억 5,900 대가 있고, 임차인은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요식 씨가 신탁에 맡겼다가 가락 신협에서 옛날에 자 이렇습니다. 신협에 2천만 설정이 있는데 돈비를 달라고 해갖고 이제 신탁에 맡겼어요. 예, 소유권 넘겼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매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여기 이제 소유자가 전입이 돼가 있다. 큰 이거는 아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낙찰 받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이 물어보니까, 자 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펜션이 좀 있습니다. 펜션이 막 있죠. 있는데 안에 있는 요거도 펜션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공부만 잘하면 같이 펜션으로 요거도 공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뭐 어느 정도 쓸 수 갖고 주거도 할 수 있고 길도 나가 있으니까 쓰는 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주택임금 맡겼더니 돈을 주더라. 얘로 낙찰 받아서 맡겼더니 12억이 감정이 나와가지고 260만원, 270만원, 60살 같으면은 250만원, 60살 같으면 얼마입니까? 60살 도로로 갑니다. 10억이면 210만원, 10억이면 250만원. 자, 60세에 250만원 준다. 그거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은 물어보면은 한 필지가 크다 해서 안 받고 이런 건 없대요. 그럼 요거는 한 필지가 1,500평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또 자연 녹지고 좋죠? 자연 녹지입니다. 도시적에 아주 뭐 걸리는 거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좋다 나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주택임금 연구하시는 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경매를 배워보면은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보니까 아이고 나는 와 쩐이 없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지. 좋은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경기도에서 가평이면 멀지 않습니다. 가평이면은 서울에서 뭐 거의 한 50km, 양평보다 오히려 가깝을 것 같습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 있죠? 뭐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면은 이런 거로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럼 차원 사람이 사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이제 역도 있네. 청평, 그죠? 청평, 여기 보면은 이제 청평역, 그죠? 청평역도 여기 있습니다. 청평역 있고, 터미널도 있고, 유원지 있고, 여기 들어가서 공기도 좋고 좋겠네. 청평호반, 청평호, 그죠? 마이더스 호텔. 옛날에 한번 가본 건데, 마이더스 호텔은. 자, 그러면 남양주에서, 여기서 서울시까지 50km 딱 나와요. 50km. 서울시전까지 50km. 그래 멀지는 않습니다. 50km 같으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물건도 잘 있더라. 그죠? 또 그다음 봅니다. 19번. 주택연금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충북 계산군에 2억 6,100이 뜨는 게 있습니다. 21에 5709. 자, 충북 계산군에 내가 건물 전부고 토지는 지불 해놨습니다. 주택이 나왔어요. 41%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토지가 지불이면 찝찝하죠? 찝찝한데 건물은 전부 내 토지가 지불이다. 대출될까 안 될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숫자는 좋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41%까지 떨어지고 집도 보니까 깨끗하고 막 그런 대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죠, 그죠? 집이 아주 신축 건물 같습니다. 자, 신축 건물이면 또 유치권이 살짝 걱정되죠. 유치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치권. 땅을 보니까 아마 여기 전부 다 가봐. 5필지. 5필지가 요까지 한번 6필지네. 조그만 거. 6필지가 지금 한번 보자. 이 보면은, 필지가 8필지다요. 8필지네. 8필지에 건물이 있고, 지붕 크는 것은 여기 보면은 3필지에 도로에 붙은 지붕입니다. 그러면 대출 받는데 문제 없겠죠? 도로의 지붕이니까, 문제는 없고, 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대지가, 메인 대지가 요겁니다. 여기 아마 집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이래갖고 집이 1층, 2층이 있고, 1층이 있지, 두 동이 있네. 두 동이 있고, 이래가지고 쭉, 두 동이 있고,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요거는 엠페르다요. 김희욱 과장하고 의논해서 엠페를 살 거냐. 이거는, 엠페를 사도 되겠네요. 요거는 엠페를 사도, 근데 설정이 얼마 안 되네요. 설정이 두 개밖에 없다, 이죠? 그럼 뭐, 9천, 이러고 2억 8천. 2억 8천? 가압류가 있고. 설정이 조금 작네, 금액이. 그냥 막 사도 되겠습니다. 굳이 엠페 할 필요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가지고 내가 잔금을 치르고, 한 개는 임대를 놨고, 한 개는 내가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소유자가 됐다. 자, 그래서 연금을 맺기도 안 되겠느냐.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여러 2억 7천에 줬는데 6억 정도 감정이 나오더라. 이게. 그러면은 60세, 65세 되면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받고, 월세도 받고, 거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구로 충청북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자, 넘어갑니다. 20번. 자, 우리가 경매와 공매가 움직이는 게 같이 움직여요.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공매에서 1억 4,100에 팔리는데 경매에서는 이게 2억 3천에 팔려요. 낙찰돼. 보면은 2억 3천에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경공매를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저는 봅니다. 이걸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보면은 경매는 11명, 공매는 1명, 이렇게 해서 금액도 차이가 한 8,800 나고 이런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공매를 배워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공매를 요게 2007에 3588 볼까요? 2007에 3588. 자, 제가 신라면 진정할 때 두 사람이서 찾아온 겁니다. 저한테 대출하더라고. 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숙박시설인데 땅이 100평이고, 그죠? 100평이고, 지금 이겁니다. 이거. 요건데, 자, 건물은 좀 별로죠? 되게 꾸지죠? 꾸지죠? 자, 근데 땅은 또 잘생겼어요. 땅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이 좋은 겁니다. 상업지역, 바로, 일반 상업지역 바로 한칸 밑에죠? 준주거지역. 자, 이렇게 대지가 100평의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80년도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낙찰을 우리 수강생이 지금은 이제 수강생 됐죠. 옛날에 11명이 들어갔고 2억 3천원 됩니다. 되는데 법정에서 누가 손을 딱 잡더래요. 이야기 좀 하자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을 잡는데, 자, 와 경매 공매가 되나 그러면은
은행은 삼성화재는 법원의 임의경매로, 마산시는 자산관리공사 이는 공매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1억 4천에 낙찰받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자, 요거 나한테 사세요. 내가 한 열흘 전에 낙찰을 미리 받은 겁니다. 나 오늘도 장업 넣을 수가 있으니까 내한테 사면은 좀 싸게 주겠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은 10% 1418만원 걸고 잔금만 치르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둘이 의논해가지고 얼마 주고 살 거냐 팔 거냐 하면 적당히 중간 가격 1억 9천 정도 그 정도 뭐 사기로 서로 합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왔어요. 대출하더라고. 그래서 대출하면 뭐 잠되면 누구 앞으로 문제 해야 되겠노? 경매낙찰자 해줄까 공매낙찰자 해줄까? 1억을 공매낙찰 해주세요. 해주고 이전하고 은행 설정을 하고 바로 채무자 변경을 해서 경매낙찰자로 바로 바꿔줍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우리 실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상 그냥 설마 끼면은 오늘 애한테 공매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넣어가지고 설정을 했다가 바로 또 채무자 변경, 그게 채무자를 경매낙찰자로 채무자만 싹 바꿔주면은 채무인수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매낙찰자는 1418만원 걸고 한 5천만원 버리고 빠진 거고 내가 보니까 경매낙찰자는 한 4, 5천 또 싸게 샀고 지는 또 인정받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거를 그림 보세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여간이 어찌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비일로 바뀌느냐고. 여간이 지금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이 잡힌 거 모르겠네. 잡히겠네. 봅시다. 여간인데 자, 아람비로 바뀌었어요. 여기 여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수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 다시요. 해운대나 지금 분양하는 데 중에서 생활 수꽃이 그런 거는 그하고 틀립니다. 차원이. 그거는, 왜 주거가 안 되나 그러면은, 원래 숙박시설은 임대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남이고 호텔식으로 분양하는 거 있죠. 생활 숙박시설 그런 거는 지가 임대놔야 되는데, 지가 들어 산단 말이죠. 숙박시설 지가 들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지금 말하는 것이 생활 숙박이 아니고, 요거는 구닥다리 모텔을 싱크대에 넣고 생활 숙박시설 주거를 바꾸는 겁니다. 주거로.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럼 요거를 주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바꿔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팔았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보증금 3억에 월세 한 300만 정도 받았대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보증금 5천 주고 한 공인중개사도 수강 들어갔고, 요 경매 낙찰자, 이 사람도 우리 수강식 됐고, 진한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양도소득세 물어봤어요. 양도소득세. 10원도 안 냈대요. 10원 안 냈대요. 왜 안 냈느냐? 저기 써놨죠. 양도소 자유로운데 생활 숙박시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요, 주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예전에는 절반만, 자, 상가주택을 팝니다. 2년, 3년 뒤에 파는데, 내가 상가주택이 2년 있다가 팔 때, 주택이 절반이 넘으면은 올주택을 봅니다. 전체를. 그 비과세를 하는 겁니다. 비과세로. 그러니까 요거도 가는데, 이제 금년에 바뀐 건 요겁니다. 상가주택은 12억 이하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은 비과세로 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도 가고 장기 보유도 되고 다 됩니다. 되는데 12억이 초과될 때는 주택 상가를 따로 갑니다. 따로. 자, 이해가시죠? 전에는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무조건 100% 받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는 12억이 서울 같으면 20억 되는 게 많거든요. 20억, 30억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12억까지는 주택, 나머지는 상가는 상가대로 세금을 별도로 내야 된다. 그 지방은 전부 다 12억이 이하죠. 그래서 5주택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8억 5천에 팔고도 10원도 안 냈다. 자, 그럼 우리가 모텔 구닥다리 이런 모텔 넣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삽니다. 지금은 사가지고 요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팔면은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고유 비과세 빼앗다, 그죠? 1세대 1주택은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은 비과세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돼야 되겠지만은 비조정은 거주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기로 지르만 올려놨다가 2년 때 팔면은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간단합니다. 비과세.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갔는데, 자, 우리 숙박시설은요, 일반 숙박, 우리가 보통 하는 모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은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전입신고도 되고, 지금은 보니까, 여기 신고를 하면은 안에, 싱크대가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싱크대였는가? 안에, 치사시설이 있는가? 목욕탕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거 따집니다. 창문이 있는가? 따지요. 따져가지고,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신고를 변경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간에, 그럼 이런 것이 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자, 21번입니다. 21번. 전북 익산에 16억 들인데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퇴직할 사람이 좋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있죠? 50살, 군 퇴직한다. 내가 이제 이제 퇴직을 하는데 한 3, 4억 정도, 2, 3억 정도 퇴직금을 이제 좀 이용해야 되겠다. 잘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쓰면 좋아요. 자, 봅니다. 17에 7338. 자, 봅니다. 16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대요. 5억까지. 자, 16억이 5억까지 떨어진다. 16억이. 그죠? 익산이 어딥니까? 익산. 옛날에 이리시죠. 이리시. 익산시의 숙박시설인데 해갖고 16억에서 5억까지 지금 떨어집니다. 5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모텔이 있다. 모텔이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요 모텔을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쭉 받으면은, 자, 이런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익산에도 이제 거기도 주변에 좋은 모텔 막 생기겠죠. 지금 경매 온 건 어딥니까, 지금? 뭐가 옮기, 경매 옮기고. 자, 여기 보면요. 까만 거 있죠? 요게 지금 이제 경매 놓은 모텔입니다. 지금 놓은 거고. 자, 이렇습니다. 차가 이리 간께네, 이리 갈라니까 뭐랍니까? 오빠야, 왜 그래 흐름한 데 갈라커노? 좀 좋은 데 가자. 이래서 이렇게 팔리스 호텔을 가버립니다. 그럼 장사가 안 되죠? 해금장 모텔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부사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아까 우리 배안 뭐 한다고요? 생활 숙박시설로 바꿔줍니다. 요 모텔을, 요거, 지금 요건가 봐요. 왼쪽에 요거. 해금장, 인갑다죠? 요건갑다. 요거니까, 이 뭐고?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자, 유치권 뭔데, 유치권. 유치권이 나왔는데, 요 보면은, 이제, 유치권. 자, 유치권이 5억 돌아. 신고가 됐으나, 김준원 씨가 신고가 됐으나, 연합자산대구여안회사가, 이게 이제 경매 넣고 했는, 여기, 옛날에 수협에서 채권을 산, 여기 회사가 경매 넣었죠? 이 회사가 이제 걱정이죠. 유치권 신고도 안 팔릴 것 아닙니까? 5억이니까. 회사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원고 성소 판결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성소 판결문을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했다. 문제였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용도지역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아까 뭐 된다고요? 용도지역 응?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자, 봅니다. 용도지역이 뭡니까, 지금? 일반 사업이 되죠? 그러면은 크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낙찰을 잘 받으셔가지고 적당히 받고, 여기다 싱크대 엮고, 여기는, 싱크대 엮고, 생활 숙박시설로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놓으면은, 월세가 한 500만원 나가면은, 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한 사람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6억이지, 6억. 50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5억하고, 보증금 6억 아닙니까? 자, 6억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시세가. 12억. 그럼 12억 정도 되니까, 내가 6억에 싱크대를 들어가고 하면 한 7, 8억 되겠죠? 그래서 한 10억 파는 거는 문제 없다. 무리 수 없다. 자,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진주봅니다. 진주도 13억이 6억 8천. 한번 보세요. 진주. 그 다음에, 1이 되는데, 22에 3026. 22에 3026. 근데 이번에는 어제는 조사해보니까, 한 2, 3억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만하죠? 2, 3억 정도 떨어지면은, 여러 7억짜리 2억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 낙찰 받아서 수리비한 1억 넣고, 이렇게 해서 막 대출 조금 1억 받고 이러면은 큰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작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만 봤는데, 자, 진주도 해요, 진주. 진주에도 보니까 172평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옆에 뭐 생기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자, 다시요. 이런 걸 보고, 아, 또 되게 지저분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빼대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 빼대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이 있는데, 쭉 이리 땅이 있어요. 있고 이제 모텔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스카이 뷰를 보니까, 자, 이렇다요. 이게 이제 모텔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는가 봐. 왜냐? 옆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하니까 뭐가, 새로 좋은 게 막 생기면은, 오빠야, 와, 그거 가면 하죠. 제가 얘기하죠. 오빠야, 그게 싼 데서 가면 꾸신데, 좀 좋은 데 가지. 이랬습니다. 여러, 짠 모텔이 새로 생겼다. 여러, 생겼는데, 열로 안 가고, 왜 그 자꾸, 그러면 장사 안 되니까 결국은 생활 숙박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용도적이 뭐라고, 용도적이? 일반 상업적. 자, 이렇게 놓으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종 일반,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싱크대 넣고, 아직 더 떨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4억 한 5천쯤 되면은, 막 그때쯤 낙찰 받으면 되거나, 지금은 낙찰 받기 좀 세요. 지금 보고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은, 그래서 한 3, 4억 정도 낙찰 받는 것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김해 진영은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 이건 안 됩니다. 계획관리, 영천에, 이런 건 안 됩니다. 계획관리.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텔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고, 이런 꾸진 모텔을, 지정은 낙찰 받노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막 변해가 있더라. 그죠? 생활 숙박시설을 잘 이해하세요.